이런 거 돼요. 집에서 그 화이트보드에 예. 해야 될 일을 쫙 적어준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손으로 적어놓은 걸 제가 눈으로 로봇이 봐. 보고 순서대로 해요. 아 대박.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AI와 그 이제 피지컬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냐 합쳐지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예.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CES 때 예. 제가 본 거거든요. 근데 예. 이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움직이는데 예. 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여기 있는 분한테 이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랬더니 사람이 여기에서 실제로 저 작업을 5시간 동안 한 거래요. 예. 그럼 따라한대요. 근데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람 보이죠? 예. 저 사람이 끼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얘가 이상한 짓 하면 그때그때 고쳐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전히 학습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 단순한 하나의 작업을 할 때도 5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 작업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그럼 저거가 공장에서 여러 가지로 연동돼서 하려면 저 작업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된대요. 그건 또 학습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학습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도 뉴스 보셨겠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랑 구글의 딥마인드가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뭔가 제미나이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 일주일 전에 드디어 거기에 산출물이 하나 나왔어요. 예. 이게 뭐냐면 로봇계 스팟 있잖아요. 스팟. 예. 예. 근데 스팟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원격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움직이더라도 그냥 움직이면서 카메라로 보는 형태였거든요. 네. 근데 얘가 드디어 이제 뇌가 들어갔어요. 뇌가. 보면서 판단한다? 네. 어.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야, 문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문 뒤에랑 뒤로 보이는 게 있어서 문이 분명히 활짝 열려 있어요. 라는 걸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걸 잘합니다. 아날로그 게이지도 가면서 얘가 봐요, 이제. 그럼 공장에서 가다가 저 아날로그 게이지들을 보는데 어디가 갑자기 온도가 높아졌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보고 야 이거 빨리 알려야겠네? 라는 걸 얘가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치 OTA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미 공장에서 돌아다니던 스팟 강아지에 업데이트를 했더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서 자체적인 학습이 된다. 예.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차 샀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됐더니 속도가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눈으로 하던 복합적 점검 업무를 지능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 건데 이게 구글의 이번에 딥마인드에서 나온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고 하는 인바디드 로보틱스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 돼요. 집에서 이게 뭐냐면 이 그 화이트보드에 예. 해야 될 일을 쫙 적어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누가? 사람이 예. 사람이 저렇게 손으로 적어놓은 걸 제가 눈으로 로봇이 봐. 보고 순서대로 해요. 아 대박.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눈이 있으니까 읽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제 눈이 있고 읽는 걸로 끝났는데 여기도 이제 아까처럼 추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로드의 성능을 많이 보고 놀랬지만 클로드는 그래도 그게 컴퓨터 안에서만 노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몸뚱아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구글이 갖고 있는 최근에 이제 변화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보고 얘가 컨버세이션 매니저에서 이거 대화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툴로 쫙 해서 야 그럼 이거는 픽업해야겠네. 예. 그럼 이게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이죠. VLA라고 그러죠. 그래서 액션을 하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고 하거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얘네들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는 그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많이 없는데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영상 같은 걸 머리에서 띄워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가는 쪽으로 지금 또 이 기술이 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처음 가는 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책이 삐뚤어졌어요. 예. 책이 삐뚤어진 걸 보고 이거를 책을 세워야겠나라고 액션을 하기 전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로봇이 처음에 왔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론 모델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마치 유튜브 영상 같은 게 계속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네? 이렇게 잡으면 요렇게 되겠네? 라는 걸 머릿속에서 계속 영상처럼 생성을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최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거를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했어야 다 되는데 무식하게 배웠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얘가 그런 걸 할 가능성들까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게 또 마치 챗GPT 모먼트처럼 팍 터지면 이게 되게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구글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피지컬 AI 쪽에서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지금 말씀이 월드 모델인데 월드 모델이나 아니면 추론하는 형태들을 이제 인바디드, 그러니까 몸과 붙이려고 하는 쪽을 좀 하고 있는 결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런 아주 스마트폰에 지금 들어가는 최적화되어 있는 AI 이쪽 이제 두 가지 결들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도 보시고 네. 이제 저 뭐 피지컬 AI도 계속 들여다 보시는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옛날에 인터넷 시대에 누가 돈 벌었는지를 보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돈 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후발주자가 다 따라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후발주자였고 다 뭐 구글도 후발주자였고 먼저 간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는 지금 뭐 물론 옛날에도 주식은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가 뭐 12배도 오르고 뭐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먹었으니까 뭐 그 게임 하자고 할 말은 없는데 궁극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서 많이 먹으려면 지금 처음에 잘 나가는 회사를 좀 찾아야 되는 건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아니면 거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냥 잘 현금이나 모으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한데 네. 보시니까 똑같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먼저 만드는 놈이 장땡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저 같은 이 소인이 걱정할 건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픈 AI 걱정은 그런 이유에서 많이 하세요. 분명히 처음 시작하고 네. 막 잘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다 막 제미나이나 막 클로드나 이런 데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과연 오픈 AI는 제대로 상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마불사, 그러니까 정말로 오픈 AI가 상장을 실패하면 이 동네 거품이 확 꺼질 거야라고 하는 변수들이 있어서 되게 고민을 하는 상황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왜요? 뭐 먼저 했다가도 죽을 수 있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터파크 망했다고 전자상거래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너무 그렇죠. 크니까 너무 커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성형 AI 판에서 투자해서 잘 되시는 분들은 결국에 위에 있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봤더니 챗GPT 돌아가려면 밑에 전기 있어야 되고 GPU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 있어야 되고 SSD 있어야 되네. 심지어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AI 2025 나왔을 때 26도 아니고 그때 제가 데이터 센터 엄청 얘기하면서 SSD나 이쪽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기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SD로 시작하는 그죠? 거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샌디스크? 네, 그런 데들처럼 무슨 얘기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피지컬 AI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특정 기업을 올 때보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챗 GPT라고 하는 게 딱 텄을 때, 챗 GPT가 언제 상장할까를 계속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챗 GPT라는 녀석이 있기 위해서 이 밑에 단의 프레임워크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공부부터 하셨던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도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로봇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피지컬 AI라는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심지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밸류 체인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돈 버냐? 누가 돈 버냐?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만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 책에도 하나 있는 건데 제가 제일 이번에 책을 쓰면서 제일 심도 있게 본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녀석이 밸류 체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챗GPT라는 녀석이 있을 때 맨 밑에 전기부터 있듯이 이 녀석도 전력, 클라우드, 칩, 센서, 플랫폼, 로보틱스, 응용 이런 레이어들이 있으니 그런 레이어들을 하나씩 파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가 바뀌어도 가는 데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변화의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런 걸 일단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개념과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제 뉴스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레이어를 알게 되면 하나 회사만 좀 얘기를 드리면 스킬드 AI라는 회사가 최근에 좀 이쪽에서 좀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4월 2일 날 구광모 회장이 직접 실리콘밸리 방문해가지고 만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레이어로 보면
아까 5층 정도에 있는 AI 플랫폼 기반이거든요. 이 회사는 범용 두뇌를 만들려는 회사예요. 범용 두뇌. 네. 그러니까 모든 AI에 범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뇌를 만들면서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걸 왜 갔을까? 우리는 지금 하드웨어 잘하고 있는데 하드웨어 잘하는 데가 뇌가 필요한데 뇌를 우리가 지금 당장 만들 수 없다면 마치 삼성하고 구글이 협업하듯이 이런 협업의 철을 찾고 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뭐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그런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타이밍은 마치 챗GPT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이 구조와 아키텍처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로봇이 요거 하나 집으려면 어떤 기업들이 잘 될 건지 어떤 레이어에 있는 기업이 잘 될 건지 이런 걸 좀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은 어디가 갈 것 같아요. 인공지능에서의 뭐 샌디스크라면 네. AI 로봇, 피지컬 AI에서는 뭡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구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구글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새로운 스타트업들 중에 이런 스킬드 AI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뇌하는 데들. 왜냐하면은 그거 외에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많이 잘하기 때문에. 그 로봇 뭡니까? 그 뭐 이거 찍찍이 돌아가는 그 우리 로보티즈가 만든다는 로봇팔들 스타트업들 하는 뭐 팔도 그렇고 관절 그거 네. 부품 이름 있잖아요. 액추에이터 쪽 말씀하신 건데 액추에이터 그래. 감속기. 액추에이터는 지금 실제로 손가락 쪽은 되게 이게 있죠. 그러니까 뭐 이 채널에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엔 이 손가락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가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때 로봇 보고도 제일 궁금했던 게 얘가 손가락이 4개였거든요. 예. 5개가 아니고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왜 4개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거기 있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공장에서 쓸 때는 5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처음부터 공장에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효율을 위해서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걸로 다 집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원래 3개였대요. 3개로는 잘 못 집더래요. 하나가 홀수니까. 네. 그래서 4개로 했더니 굳이 공장에서 쓸 땐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오히려 가성비 좋은 최적화되어 있는 걸 잘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손가락 5개로 완전히 힘도 있는 예를 들면 의료로 치면 의료는 손만 있어도 되겠죠. 그럼 거기선 정말로 손이 엄청 디테일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산업이 다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땐 결국에는 인간의 인건비의 비율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기술적 해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말씀드렸던 그런 디테일한 기술들 하나하나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아직은 해자가 있다. 채팅창에서는 손가락이 4개 있으면 가위바위보가 안 된다. 왜? 가위바위보 안 될까? 이게 보지 이게 보. 이게 뭐 가위. 다 그렇죠. 되네. 그럼. 다 되네. 다 그럼. 되네. 그럼. 4개도. 이건 이제 근데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 쪽에 있었던 회사들이 말씀하신 손가락만 되게 집중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은 거기서 그게 종이 접기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층위별로 다 괜찮은 애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그래서 얘기인 저는 것 오히려 같네요. 피지컬 AI 관점에서 당장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휴머노이드 쪽보다 오히려 나머지 영역들이 되게 휴머노이드 이제 실은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피지컬 AI를 실은 그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결로 나누는 것들을 보면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요. 그래서 이동 기반의 피지컬 AI.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나 자율 로봇도 피지컬 AI고 저는 저 관측 기반 피지컬 AI가 지금 당장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저게 이른바 드론이나 우리가 말하는 곳들에서 실제 구조하거나 모니터링하는 로봇들인데 저게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통신이 끊기더라도 스스로 출원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송유관이나 복잡한 데 들어가지고 움직이는. 그래서 저는 저 시장이 오히려 먼저 좀 개화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작 기반 피지컬 AI. 저게 이제 로봇팔 같은 거죠. 우리가 하는 공장인 로봇팔. 운영통합, 그러니까 스마트 빌딩이 컨트롤되는 것도 크게 보면 피지컬 AI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은 되게 휴머노이드 자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장의 프레임을 보면 휴머노이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가 먼저 가고 그 선행 기술들이 합쳐지다 보면 휴머노이드로 갈 거니까 단계별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팔만 하는 애, 뭐 건물 운용에, 뭐 이런 거 다 피지컬 AI다. 로봇 팔이 AI와 결합하면 그 일일이 다 제어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더 파워풀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이 예를 들면 예전에 연구들을 보면 여기에다가 태극기랑 예를 들면은 뭐
뭐 바나나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놓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음악 틀어주고 자 이 음악에 맞는 거 골라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건 케이팝이니까 태극기를 골라야지라는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실험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추론을 하는 영역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왔다 갔다 한 눈이 트인 로봇은 경비원을 완전 대체할 수는 있겠네. 그렇지 않아요? 밤에 네. 무슨 도둑이 있나 뭐 별일 있나 그냥 쓱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원래. 네. 그래서 뭐 로봇이 계속 돌아다니면 되겠네. 비슷하게 그런 것만 또 하는 회사들이 생길 만한 게 제가 이제 CES 갔을 때 되게 재밌게 본 회사가 후지츠예요. 후지츠. 후지츠 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런 뭐 프로젝터하고 이런 회사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후지츠에서 말씀하신 그 관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네가 로봇은 못 만드니까 네. 로봇은 유니트리 거 로봇을 가져와서 중국 로봇이죠. 그리고 드론 이제 그 강아지도 유니트리 강아지 갖다 놓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 웰커밍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필터로 해서 의심되는 가방이나 행동을 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이 후지츠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이제 이것도 디바이스 만드는 형태, 서비스 만드는 형태 되게 분화가 많이 될 거라서 그런 쪽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정말. 네. 이렇게 지금 PC는 용산에서 누구나 만드는 게 돼버려서 PC 회사에 투자하세요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게 20년쯤 후에 휴머노이드는 진짜 용산에 가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건지. 다양하게 홈쇼핑에도 많고 그럴 수 그렇게 있다고 되는 봐요. 건지 네. 아니면 오히려 그게 다고 소프트웨어는 정말 다양하게 갈아 끼울 수 있는 건데 그게 메인인 건지 그것도 좀 많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네. 딱 제가 이제 질문하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니들이 다 열심히 해. 알았어 다 해봐. 다 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고 세상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난 그때쯤 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면서 돈 안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영리한 건지. 그게 지금 스마트한 건지 아니면 무슨 소리야 1등이 다 먹는 건데라고 하면서 버닝하면서 계속 뛰어나가는 이게 다 먹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그 버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구글 뭐 나머지는 다 그 버닝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애플도 제정신이니까 그런 전략을 세울 만큼 뭔가 애플이 본 것도 있을 거고 나머지가 본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은 현상인데. 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만 더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생각하냐 개인적으로는 누구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냥 냉정하게 그 바라볼 때는 구글의 전략이 제 개인적으로는 먼저 가는 놈이 많이 먹을 텐데 애플이 좀 방심하고 있다. 아니 왜냐면 애플은 이미 말씀하신 거를 좀 했다가 이 그 생성형 AI 쪽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뭐 제가 뭐 애플을 평가하기 그렇지만 저는 한번 실패를 맛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체 LLM을 시도를 했지만 안 됐고 안 되고 이제 말로는 임시로 구글 걸 쓰다가 나중에 하겠다고는 하지만 구글이 한번 탑재되는 순간 바꾸기는 쉽지 않거든요. 애플은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애플이 그걸 이제 프라이버시 정책 때문에 자기네들은 LLM 자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앞뒤에 보안을 거는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부분들도 있어서 뭐 애플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디바이스에 대한 권한이 있으니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은 애플 기기 잘 팔리고 구글도 잘 되면 애플도 잘 되고 구글도 잘 되는 그림이 되겠죠. 근데 그런 형태로라도 어쨌든 좀 별로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지난번에 언제 나오셨지? 김덕준 소장님 나오셨어요. 채팅창에도 지금 있는데 그때 나왔을 때 그록이 엄청 급부상했다. 네.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막 그록이 좀 야한 것도 된다. 그리고 시연도 해주고 했는데 요즘 그록 확 죽었잖아요. 요즘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뉴스에 안 나온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너무 초창기다. 아직은. 그렇죠. 그래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있어요. 이제 돈을 하도 많이 쓰니까 각 기업이 돈 되는 거, 자기 비즈니스 모델하고 맞는 거, 아니면은 돈을 왕창 쓰게 하는 거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BM이나 캐시카우나 이 돈을 쓸 때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거기선 좀 위험할 수 있는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무궁무진한 또 인생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왜 이런 게 터졌는지 진짜 모르겠네 정말. 요즘 어디 만나면
AI 얘기만 해요. 밥 먹을 때마다 정말. 근데 제가 오늘 많이 늦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AI 때문에 요즘 전문가들 사람 안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어떤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자기 로펌도 신입분을 안 뽑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요즘 생각하는 변호사 업계에서 생각하는 건 너무 AI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대체로 못하는 게 전관을 대체로 못한대. 그러니까 기술적인 법률 서비스는 다 AI를 써서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관록이 있는 변호사만 남을 거야 했는데 요즘은 전관은 대체가 안 된대 AI로. 세무 국세청 출신 변호사 뭐 어디 출신 그럼 어떻게 대체할 거냐는 거야. 그럼요. 전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법률 서비스가 다 인공지능이 하면 다 똑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서로 양쪽에 상대가 있잖아요. 율촌과 김현장이 붙었다고 쳐. 옛날에는 율촌에서도 주니어가 밤새고 김현장도 주니어가 밤새서 서류 이따만하게 갖고 와서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건 어차피 AI가 하잖아. 그럼 남은 시간에 뭐 하겠어요? 남는 시간에 뭐 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정답. 그럼 남는 시간에 뭐 하는 이건 누가 하겠어? 사람이 하겠지. 변호사가 하고 만나고 누구 만나냐. 누구 하나 더 만나고 이웃집도 또 만나고 그런 거야. 도대체 판사가 누구랑 친하냐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책마다 맨날 썼던 표현이 AI가 만들어준 시간의 효율을 비효율의 낭만에 써야 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이다. 그렇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보는 게 단순한 정보 전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골프도 치고 뭐 술도 마시고 다 사우나도 했어. 가고 다 했어. 그런 게 중요한 시대가 남천동 올 수도 살지? 로이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네,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덕진 자, 소장님.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